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하이네베르크 인스트루먼트의 영업 담당하고 있는 김도현입니다. 일단은 보통 알고 계시는 그런 리소그래피 장비가 굉장히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이런 장비에 대해서도 이제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가끔씩 갖고 계시는 생각이라든지 갖고 계신 노광 장비의 컨셉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전시회나 학회 이런 곳에서도 소개를 드리게 되면 처음 이게 좀 저희 이제 마스크리스라고 하는 그런 노광 장비에 대한 개념을 한 번씩 또 알게 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저희 노광 장비를 통해서 활용이 되는 어떤 그런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또 산업 분야가 어느 부분이든지 좀 같이 공유가 돼서 좀 이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번에 발표는 총 이제 3가지의 곱창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하나는 그 노광 장비에 대한 기술, 말 그대로 리소그래피에 대한 다양성을 한번 좀 공유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노광 장비의 실제적인 세계의 어느 시장에서 장비가 활용이 되고 장비에 대한 대략적인 시장 마켓 쉐어는 어느 정도인지 내용 공유드리고요. 다음은 이제 저희 업체도 이런 마스크리스 노광 장비를 제작하는 업체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이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좀 내용을 공유드리고 좀 이런 분야에서도 활용이 되는구나라는 그런 내용들을 같이 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다 아시다시피 첫 번째 포토리소그래피라고 하는 장비는 말 그대로 빛이나 사진 등을 의미하면서 리소그래피는 석판 인쇄술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패턴이 새겨진 부분들을 빛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원하시는 기판, 마스크 또는 웨이퍼 등에다가 직접적으로 패턴을 형성을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런 어떤 디자인들은 실질적으로 스태퍼에 대한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노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광원이 필요하고요. 또는 이제 그 광원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패턴이 새겨진 포토 마스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스크를 렌즈를 통해 가지고 직감을 시켜서 웨이퍼에 하나의 가위에다가 패턴할 수 있는 스텝 방식으로 이제 저희가 구현할 수가 있고요. 또 이런 리소그래피 장비는 크게 반도체 공정이라고 하면 8대 공정 이렇게 크게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웨이퍼를 생산하는 과정부터 산화맛 증착 그리고 PR 코팅 그 다음에 노광 진행 현상 그 이후에 패키징, EDS 다양하게 그 과정들이 진행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이런 포토 리소그래피의 과정을 이제 좀 하나에 통틀어서 웨이퍼에다 산화마 말 그대로 절연층을 입히고 그 다음에 PR 코팅을 시킨 다음에 그 위에다가 PR 코팅이 잘 되기 위한 베이킹 방식도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패턴이 새겨진 포토 마스크를 온라인 시킨 다음에 거기에 빛을 주사해서 패턴을 형성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전반적인 과정을 포토 리소그래피 과정이다라고 저희가 이렇게 보통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제작이 되는 그런 장비가 아까 전에 주교수께서 설명해 주셨던 트위스캔이라든지 ASM의 장비나 또는 이제 니콘, 캐논에 대한 그런 스태퍼 장비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또는 이런 리소그래피의 종류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리소그래피 장비를 대부분의 공학을 하시는 그런 이제 연구분 교수님, 그 다음에 산업 분야에서도 다 장비를 쓰시게 되는데요. 제일 많이 쓰는 부분은 아무래도 시장 마켓이 제일 큰 스태퍼 장비를 쓴 ASML, 그 다음에 삼성이나 SK, 그 다음에 TSMC 등의 키 플레이어들이 쓰는 스태퍼 장비들이 있고요. 또는 이제 R&D식으로 또는 이제 또 미세 패턴의 수십 나노를 구현하기 위해서 쓰이는 장비가 1인 리소그래피라고 하는 장비들도 있습니다. 또는 이제 LDI, 마스크리스 얼라이너라고 하는 장비에 대한 기본적인 컨셉은 조금 전에 보셨던 그런 포토 마스크가 없이도 직접적으로 디자인만 가지고 그다음에 저희가 DLP라고 하는 디지털 광원 프로세싱, 말대로 광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 엔진을 통해 가지고 직접 노광할 수 있는 방식이 있고요. 또는 더 단순하게 패턴이 새겨진 포토 마스크를 가지고 다이렉트로 노광할 수 있는 얼라이너 장비에 대한 방식들이 총 크게 4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장비들을 통해서 램스 쪽이나 옵틱스, 세미컨덕터, 패키징 디스플레이용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스태퍼의 경우는 포토 공정을 통해 패턴이 제작된 마스크를 이용해서 보통 기본적인 이런 마스크를 레티클이라고 저희는 명칭을 합니다. 그래서 4분의 1 또는 5분의 1로 축소시켜가지고 미세 패턴을 구현할 수 있는 어떤 방식이고요. 그런 방식을 쓰는 장비가 스태퍼라고 저희가 명칭을 합니다. 여기에는 광원은 보통 KRF, ARF, EUV 등
브라크리톤, 브라아르곤 또는 이제 EUV 그게 13.5나노의 미세, 초미세의 그런 이제 나노 패턴을 통해가지고 수나노에서 수십 나노까지의 다양한 그런 패턴을 웨이퍼에다가 직접적으로 노광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장비들은 금액이 굉장히 고가입니다. 뭐 저희가 제작하는 그런 장비에 대한 금액에 대한 대략적인 폭이 있지만 스테퍼라고 하는 장비는 최소 수백억에서 수천억까지 가기 때문에 그만큼 키 플레이어들, 말 그대로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TSMC는 여기에 있는 장비를 통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AI 또는 이제 세미컨덕터에 필요한 그런 이제 하이엔드급의 카메라, 모바일 또는 이제 다양한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이 장비를 이제 어떻게 보면 점유할 수 있는 그 여건이 이제 가장 큰 이 회사에서 갖고 있는 큰 목표라고 볼 수가 있고요. 대부분의 이제 이 장비를 전략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ASM의 경우는 장비 메이커가 네덜란드이고요. 캐논과 니콘의 경우는 일본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런 스태퍼를 만들 수 있는 업체는 없고 이 부분의 대부분 다 전량 수입해서 90% 이상, ASM의 경우는 80% 이상, 지금은 85%, 90%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더욱더 비중이 커지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빔 리소그래피입니다. 이빔은 말 그대로 전자빔 리소그래피로서 전자빔을 이용해서 정밀도를 요구하는 미세 패턴을 형상하는 방식으로 주로 수십 나노 고해상도의 패턴을 구현할 때 해당 장비를 활용하게 됩니다. 해당 장비는 스태퍼랑 다르게 패턴이 새겨진 포토마스크가 없이도 디자인 파일만 가지고 계시면 직접적으로 다이렉트 노광이 가능하십니다. 이런 고해상도의 패턴은 형상이 가능하긴 한데요. 대부분 대신에 이제 그만큼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양산용으로는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R&D용으로 EUV급은 아니지만 대부분 수십 나노급의 패턴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스토커를 일반적인 R&D로 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비용도 고가이고 이런 장비들을 수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거기서 이제 가성비로 이빔을 이제 활용을 하셔가지고 대부분의 뭐 한 6인치 이내의 그런 이제 웨이퍼라든지 그런 패턴들을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셔서 R&D 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독일의 레이스 업체가 거의 점유율이 제일 높고요. 그 뒤로는 이제 일본의 지올, 또 이제 엘리오닉스라든지 비즈텍이라고 하는 독일 업체들이 이제 후발주자돼가지고 다양하게 이 뒤를 따라가서 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스크 얼라이너입니다. 마스크 얼라이너는 이제 가격이 제일 저가이며 해당 장비는 수 마이크로 패턴을 이용해서 사용되는 노광 장비이고 해당 장비도 포토 마스크가 필요합니다. 해당 장비는 굉장히 패턴을 노광하는 게 단순합니다. 패턴에 새겨진 포토 마스크를 위에 두고 UV 광원을 조사시켜서 말 그대로 밑에 웨이퍼랑 그냥 1대1 매칭만 시키면은 수십 초 내에서 패턴이 완성이 되고요. 방식에 따라 가지고 직접 접촉해서 노광할 수 있는 방식이 있고 얘를 근접으로 좀 띄워서 노광할 수 있는 방식이 있고 크게 이 두 가지 방식을 많이 쓰이게 되는데요. 프로젝션, 프린팅이라고 하는 경우는 스텝업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 장비가 이제 저가이면서 또는 이제 제일 그 R&D용이나 교수님이나 그다음에 또 대학교에서 많이 활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말대로 금액대가 저가이고 속도도 빠르고 대신에 이제 노광하는 면적은 현재까지는 12인치까지 노광이 가능한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들을 이제 다양하게 활용을 해서 이제 뭐 R&D라든지 진행하는 연구 분야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국내 웬만한 대학 기관에는 마이크로텍이라고 하는 업체에 MA6라고 하는 노광 장비가 굉장히 많이 깔려 있을 겁니다. 해당 장비는 수십 년 전부터 처음 장비가 이제 손으로 이제 도입이 돼서 이제 계속 그 장비가 활용이 되는데요. 현재까지는 해당 장비는 이제 금액이 계속 이제 떨어지지 않고 고가에 유지가 되는데 성능은 이제 더 가성비가 좋은 국내 업체들이 좀 다양하게 후발주자로 나와 있어서요. 저희가 찾아보면 프로민이라고 하는 업체나 뭐 마이다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런 업체들이 마스크 얼라이너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또 다양하게 R&D가 대학 기관 쪽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LDI 또는 마스크리스 얼라이너라고 명칭을 저희가 부릅니다. 보통 수백 나노에서 수마이크로 패턴을 구현이 가능한 노광 장비인데요. 이빔 장비와 같이 이제 포토 마스크가 없이 디자인 파일만 가지고 계시면 직접 노광이 가능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기판에 직접 노광이 가능한 장비인데요. 해당 패키징 분야에서는 이 장비를 LDI라고 명칭을 하고요. 연구 분야라든지 실제적으로 마스크샵에서는 뭐
마스크 얼라이너 또는 이제 다이렉트 라이팅 장비라고 명칭을 또 불려지고 있습니다. ADI의 경우는 보통 수 마이크로에서 수십 마이크로 정도의 패턴이 구현이 가능하고요. 대면적의 빠른 노광 속도가 장점이고, 마스크리스 얼라이너는 저희는 가장 작게 노광할 수 있는 게 300나노까지 노광이 가능합니다. 300나노와 보통 수 마이크로의 패턴의 레졸루션을 구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장비에 따라 가지고 보통의 사이즈, 뭐 12인치 또는 마스크의 기준으로는 최대 1.8m by 1.8m에 대한 사이즈에 대한 대형 사이즈도 노광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야가 굉장히 마이크로에 대한 분야와 디스플레이, 패키징, 다양한 분야로도 이게 해당 직접 노광 장비가 현재는 많이 좀 변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ADI 시장의 경우 이제 주도적으로 잡고 있는 업체가 이제 그 일본 업체인 스크린, 그다음에 에디텍, 그다음에 KRA가 인수한 오호텍이라는 업체가 주로 패키징을 갖고 있는 그 양산 업체에서 장비가 활용이 되고 있으며, 마스크 얼라이너에 대한 장비는 저희 하이델베르크 인스트루먼트와 또 이제 레이스에서도 이제 최근에 레이스는 직접적인 이런 마스크리스 얼라이너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는데요. 그 포피코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그 마스크리스 얼라이너 장비를 최근에 인수를 해서 이제 같은 사업으로 레이스로 이제 제품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 있는 클로에 업체, 그다음에 일본에 있는 V테크놀로지, 또 NSS라고 하는 업체들이 있는데요. 해당 업체들이 국내의 산업 분야를 시장에 대한 어떤 쉐어를 서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마스크리스 리소그래피의 마켓은 뭐 일반적인 그런 스태퍼나 정말 세미컨덕터용으로 쓰는 그런 시장보다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략적으로 22년도 기준 약간 3.36억 달러, 원화로 한 4,784억 정도가 되는데요. 이게 연성장 한 6.9%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대략적으로 28년까지는 약 한 7,395억 원까지도 성장이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장비의 수는 22년대 기준 수 223대, 그리고 이제 이것도 연성장 한 6% 정도의 시장이 커질 것을 예상해서 344대 시장이 확대가 될 예정이고요. 저희 마스크리스 장비 중에서 제일 큰 시장에서는 이빔 장비가 사실은 제일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이빔 장비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연평균 성장 28년도까지 7.34% 정도 상승 전망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장비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서 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2D 마테리얼즈라든지 반도체용 소자 등으로 제작이 가장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최근에 그 3D는 아니지만 2.5D, 저희가 명칭하는 것은 그레이스케일이라고 하는 그런 패턴을 보통 많이 제작을 하는 트렌드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그레이스케일이라고 하는 어떤 기능적인 설명은 추후에 자료가 있어가지고 같이 한번 공유드리고요. 이 장비는 이제 그 마이크로렌즈 어레이라든지 또는 이제 디프렉티브 옵티컬 엘레멘트, DOE 소자 등의 옵티컬 디바이스를 꾸준하게 이제 구성을 하고 제작을 하는데 장비가 활용이 되고 있고요. 또는 이런 옵티컬 디바이스의 경우는 현재 그 100나노급으로 굉장히 하이 레졸루션의 메탈렌즈 또는 이제 제작이 좀 트렌드로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메타렌즈는 저희가 흔히 말씀드리는 그런 카메라가 뒤에 렌즈가 튀어나와 있는 현상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렌즈의 특성상 오모 렌즈든 볼륨 렌즈든 이 형상을 이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패턴이 이제 다양하게 두께가 높아집니다. 근데 메타렌즈의 경우는 이런 이제 100나노급의 굉장히 낮은 바이너리 패턴, 말 그대로 플랫한 패턴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디플렉티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카메라가 튀어나오는 그런 현상을 이제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세대의 모바일 디바이스로도 이런 이제 옵티컬 디바이스가 굉장히 트렌드가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이런 기능을 바탕으로 오토모티브나 라이다, AR, VR, 시모스 센서까지 다양한 분야의 적용이 또 되고 있는 추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의 경우서는 이제 그 유럽 시장이 가장 큽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 직접 노광할 수 있는 대부분의 장비가 다 메이커분들이 다 유럽에서 이제 개발이 되고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유럽 시장이 제일 크고요. 대략 한 2,537억 정도 규모이고 연평균 성장 7%였을 때 약 3,843억 정도고요. 북미 시장은 이제 요즘에 증가되고 있는 추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그 반도체 및 과학법 칩스 액트가 발효되고 나서 굉장히 좀 큰 돈의 버젯이 이제 이런 R&D용으로 또는 이제 양산용 세미컨덕터용으로 많이 이제 개발이 됐습니다. 지원이 됐는데 이런 투자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옆에 파급 효과로 진행이 돼가지고 마스크리스 얼라이까지 이제 좀 같이 좀 이제 영향을 받아서 사실은 작년 대비 미주 쪽의 경우는 거의 웬만한 대학 기관에는
저희 장비가 한 대씩 다 팔렸었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국내 영업을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좀 부러웠는데요. 거기서는 예산이 그만큼 풀리니까 갖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대부분의 이제 대학교가 장비가 이제 좀 많이 팔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그쪽에 계신 그런 이제 교수, 이제 박사 후 과정의 교수가 되신 분들은 대부분 다 연구 그냥 하시고 한국에서 교수가 부임되실 때 이런 장비를 쓰셔가지고 같이 좀 연계를 해서 지금 이제 저희는 이제 그런 시너지 효과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국내의 경우는 다양한 마이크로 어플리케이션 요구되는 어떤 뭐 서브 마이크로미터 연구 분야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고요. 이와 관련돼서 뭐 디자인 파일로도 직접 노광이 가능한 이런 편리성을 가진 마스크리스 얼라이너가 사실은 마스크 얼라이너에서 마스크리스 얼라이너로 많이 조금 트렌드가 변경이 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 하이델베르크 인스트루먼트에 대한 제가 이제 간단히 좀 소개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뭐 다른 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자료를 준비를 해도 어쨌든 간에 저희 장비 내에서 갖고 있는 어플리케이션과 제가 따로 뭐 저희 업체 명칭을 붙이지 않아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거 거의 흡사해가지고요. 대략적으로 저희 하이델베르크에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 내용들을 위주로 좀 말씀드리고요. 이제 해당 장비는 뭐 여기는 기본적으로 저희 업체에 대한 뭐 간단한 소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4년도에 저희가 회사 업체가 설립이 되고요. 저희 이제 명칭대로 하이델베르크에 이제 저희 본사가 위치해 있습니다. 거기에 계신 교수님, 박사님들이 이제 스피노프 하셔가지고 84년도에 처음에는 이런 이제 노광 장비가 아닌 다른 이제 마이크로스코피, 이제 현미경 쪽을 개발하시다가 나중에 그런 옵티컬 분야가 이제 좀 발전이 돼가지고 실제적으로 노광 장비에 이렇게 활용이 되고요. 지금 현재까지도 한 1,400에서 1,500대 정도 장비가 다양하게 저희가 지금 이제 공급이 돼서 주로 이제 애플, 구글, 뭐 삼성 이제 뭐 시대적으로 많이 쓰는 R&D 쪽으로도 많이 사용되는 그런 곳에서도 웬만한 그런 업체들은 저희 장비가 활용이 됩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해당 장비는 저희가 분야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실은 이제 아까 전에 스테퍼, 뭐 이빔, 마스크 얼라이너, 마스크리스 얼라이너 이걸 구분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거기에 있는 그 모든 분야가 이 안에서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스테퍼는 알지만 기본적으로 포토마스크, 그러니까 반도체용으로 쓸 수 있는 이런 노광 장비들이 저희도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십 마이크로미터, 수은 나노 마이크로미터의 나노 장비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할 수 있는 나노프레이저라고 하는 장비들도 있고요. 또는 이런 옵틱스를 제작할 때 필요한 DWL 시리즈라고 하는 장비도 있고, 또는 이제 그 범용성으로 맵스 쪽이라든지 마이크로 유체역학 또는 이제 다양하게 옵틱스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MLA 시리즈 이런 장비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 3D 프린팅이나 이런 이제 노광 장비에 좀 호환이 될 수 있는 장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전체적인 장비에 대한 기본적인 컨셉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접 녹음할 수 있는 장비는 말 그대로 포토마스크가 필요가 없습니다. 포토마스크가 필요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마스크를 제작하는 불필요한 일들이었고요. 디자인 파일만 가지고 계시면 이 디자인 파일을 바로바로 입력을 시켜서 거기에 있는 디자인 파일에 맞게 녹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장비가 레이저를 바탕으로 대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는 컨셉이 있고, 또는 서멀 스캐닝 프로브 리소그래피라고 해가지고 캔틸레버, 말 그대로 AFM 원자력 비용을 쓰실 때 거기에 쓰는 캔틸레버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노광 장비의 컨셉들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을 좀 크게 비교를 해가지고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스크리스 레이저 리소그래피입니다. 말 그대로 저희는 직접 녹광이 가능한 건데요.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컨셉은 스페셜 라이트 모듈레이터라고 저희는 명칭을 부르고 있고요. 실제적으로는 산업군에서는 DLP라고 명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DLP로 쓰는 엔진으로는 저희가 이제 DMD, 디지털 마이크로미러 디바이스를 활용하고 있고요. 이거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제작이 된 거를 저희가 이제 저희 장비에 응용시켜가지고 실제적으로 이런 노광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 13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조그만한 그 다이가 하나씩 있는데, 이런 픽셀 단위의 마이너스 10도, 플러스 10도로 틸트가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디자인 파일을 저희 장비에 직접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 CAD 파일은 바로 저희가 장비가 입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CAD 파일을 DXF, GDS, 거버 등으로 컨버전, 변화를 시켜가지고 장비에 입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입력이 되면 그 디지털 파일은 여기에 보이시는 이 스페셜라이트 모듈레이터 DMD를 통해 가지고 해당 이런 이미지들을 다 픽셀화 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 픽셀화된 디자인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저희가 프로젝트 렌즈를 통해 가지고 다이렉트 라이팅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쓰이는 거는 가장 큰 이제 많이 쓰이는 브로드밴드가 그 I라이트 파장, 그 다음에 H라이트 파장대를 많이 쓰게 되는데 거기에서 호환성이 제일 좋은 375대 파장과 405대 파장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많이 쓰이는 범용성 포토레지스트에 그 호환되는 라인 파장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장비를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노광이 되는 이제 장비들이고요. 뭐 이쪽에 보이는 빨간색으로 덮여진 이제 조그마한 장비는 이제 마이크로 M&A 장비고 이게 제일 R&D용으로 많이 쓰이는 장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장비는 금액이 그렇게 크게 비싸진 않고요. 한 2억에서 3억 사이 정도 되는 장비입니다. 또 이제 아래에 보이시는 이런 장비들은 뭐 옵션에 따라 가지고 7억에서 10억 사이가 정도 되는데 둘 다 이제 할 수 있는 퍼포먼스는 600나노 선폭을 구현할 수 있고요. 또는 이제 1마이크로, 3마이크로 이 중에서 선택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옵션에 맞게끔 또는 이제 그 연구 분야에 맞게끔 이런 렌즈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용항할 수 있는 면적은 저희 해당 장비로는 최대 여기에 두 장비로는 최대 8인치까지 가능하고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하나 더 업그레이드 있는 장비는 12인치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장비에 대한 활용성이라든지 그런 어플리케이션에 따라 가지고 다양하게 장비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장비를 통해 가지고 마이크로 유체역하게 몰드 용으로도 활용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마이크로 기어라고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뎁스가 굉장히 깊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장비에서 하이어 스펙트 레치오라고 하는 이제 그 종횡비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있습니다. 그 옵션을 키우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마이크로 기어가 여기에 보이시는 게 높이가 한 800 마이크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길이는 폭은 라인은 200 마이크로미터, 폭은 800 마이크로까지 크실 수가 있기 때문에 랩스 쪽으로 쓰시는 그런 분야에서 이 장비 이런 어플리케이션도 활용이 되고 있고요. 듀얼 컴파트먼트 마이크로 컨테이너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런 이제 미국에 있는 FDA 시약청 쪽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제 좀 활용할 수 있는 R&D 분야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컨테이너를 통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여기 안에서 액체를 심어서 이걸 다 몸에다가 투입을 시키면 그걸 가지고 뭐 셀프로 치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내용들을 입수해 가지고 이런 마이크로 컨테이너 또 쓸 수도 있고요. 슈퍼 컨덕팅 뭐 퀀텀 디바이스 통해 가지고 굉장히 이거는 레이어가 다양해야 됩니다. 이거 최대 레이어가 16개까지 쌓아야 되는데 여기는 계속 이제 저희가 어레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레이에 맞춰 가지고 패턴을 또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조금 전에 보셨던 마이크로 플루이딩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 SU8이라고 하는 포토레지스트가 네거티브 포토레지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레지스트는 두께가 한 70 마이크로미터 또는 그 이상 또 이제 올릴 수가 있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이제 적중이 된 것만큼 노광이도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채널에 대한 두께는 대략 한 150 마이크로에서 200 마이크로미터 또는 이제 가운데 보이는 이런 홀의 디아미터는 한 15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하나의 몰드를 찍어놓고 나면은 그거 갖다가 나노 인프린팅 장비를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스텝 앤 리핏 방식으로 양산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마이크로 플루이딩 운용으로 하시는 그런 분야에서는 이걸로 하나의 사업화로 해가지고 장비를 또 쓰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리프트 오프 또 이제 네거티브 포토 레지스트를 제일 많이 활용을 하시게 되는데 말 그대로 저희 단순하게 리프트 오프를 통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패턴이 새겨진 포토 레지스트에다가 직접 노광을 진행하고 나서 언더커 사이에다가 어떤 메탈을 장착, 뭐 금이라든지 도금을 장착시키면은 거기에 있는 것을 나머지 다 지우게 되면 아래 남아있는 리프트 오프 개념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리프트 오프에 대한 라인의 스페이스는 대략 한 2마이크로미터 정도에 대한 패턴이 구현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패키징 쪽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어떤 그런 비아스라든지 이런 홀을 만들 때 한 7마이크로미터 홀을 해가지고요. 뭐 다이라든지 카파 스터드라든지 이렇게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적출을 해가지고 패턴을 재배열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쓸 수 있는 이런 재배열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하이엔드급 패키징,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저희가 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장비로는 대략 한 선폭이 2마이크로미터 정도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 패키징 쪽에서 많이 쓰는 장비가 그 LDI 장비가 많이 쓰게 됩니다. 레이저 다이렉트 이미징 장비가 많이 쓰게 되는데 뭐 저희가 알기로는 한 수십 마이크로미터에서 이제 노광이 보통 이제 그런 라인의 스페이스를 레졸루션을 갖고 있긴 하지만 요즘에는 그런 업체들도 이제 많이 개발이 돼가지고 뭐 한 5마이크로미터 미만으로도 패턴이 이제 좀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까지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이제 저희가 그 2D 또는 이제 2.5D 리소그래피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D의 경우는 말 그대로 단순하게 바이너리, 그러니까 패턴이 빛을 받는 곳은 깎이고 또 네거티브의 포토 레지스트의 경우 빛이 받는 경우는 살아남고 이렇게 단순하게 보이는 것보다 2.5D라고 하는 리소그래피 개념을 저희가 많이 좀 소개를 드리고 현재까지 활용이 좀 되고 있습니다.
해당 장비로는 가장 작은 선풍기는 300나노까지 가능하고요. 이제 뭐 이런 장비를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300나노의 굉장히 좀 작은 어떤 레졸루션을 통해서 굉장히 이런 이제 웨이브 가이드라든지 광도파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굉장히 얇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만큼 많은 빛을 집광시켜가지고 가이드를 통해 가지고 이런 패턴, 이런 어떤 빛이 이제 투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그런 레졸루션을 요구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고요. 또 하나는 그 멀티레이어 디바이스, 말대로 작은 어떤 그런 레졸루션 디바이스를 바탕으로 레이어를 적층을 많이 쌓아서 이걸로 하나의 디바이스를 만들 수 있으면 실질적으로 이게 패키징이 됐었을 때 굉장히 좀 소형으로 작은 그런 이제 패키징이 될 수가 있고요. 다른 것은 이제 그런 홀로그램이라든지 어떤 이제 그 이미지가 이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홀로그램 장비도 저희가 그레이스케일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 가지고 단순하게 이런 이제 멀리서 보이면 그냥 단순한 레티클이지만 이걸 가까이서 보고 빛에 대한 다양한 투과에 따라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미지가 이렇게 변경이 되는 부분들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할 수 있는 기능은 이제 그레이스케일이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2.5D, 왜냐하면 그레이스케일은 저희 모든 노광 장비가 직접 노광이 위에서 노광이 되기 때문에 언더컷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2.5D라고 저희가 명칭을 부르고 있고요. 이 장비를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대략적인 픽셀 그리드, 그리고 하나의 픽셀에 대한 사이즈를 50나노까지도 작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미세 패턴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나에 주어지는 이 빛의 인텐시티를 굉장히 좀 세부적으로 나눠가지고 직접적으로 뭐 단순하게 여기만 이게 한 곳에만 패턴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걸 계단식으로 이제 족층할 수 있거나 또 더 여기에 있는 에너지를 더 분산시켜가지고 부형태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패턴을 저희가 그레이스케일 패턴이라고 명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설명드렸던 것대로 단순하게 바이너리 패턴을 할 수 있는 방식과 그레이스케일 패턴을 할 수 있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패턴을 만들었을 때 그 어떤 시각을 통한 리해 방식이나 리가 방식을 통한 것을 대체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레이스케일 패턴을 제작을 하게 될 때 기본적으로 이런 오리지널 이미지가 있으면 여기에 있는 이미지를 저희가 하나의 픽셀화 시킬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픽셀을 굉장히 10마이크로 단위로 이제 10마이크로의 높이를 봤고 그 다음에 1마이크로의 피치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얘를 뭐 0도에서 30도, 60도, 90도를 틸트를 시켜가지고 패턴을 만들고요. 여기에 있는 부분들을 계량해서 연속적으로 재배열시키고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이걸 패턴을 만들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그 노광이 진행이 될 때는 나중에 이 웨이퍼상에서 보여지는 건 실질적으로 이 이미지가 이렇게 구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홀로그램 이런 개념을 또 쓸 수가 있고요. 또는 이렇게 써가지고 추후에 어떤 그런 위조 집회라든지 어떤 위조 방지용으로도 또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홀로그램 방식이 또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저희는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게 블레이즈드 그레이팅, DOE, 텍스처링 이제 다양하게 있는데 대부분 다 옵틱 소자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은 그레이스케일 개념으로 보통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라고 하는 이런 구호 형태라든지 플래널 렌즈라든지 홀로그래피 등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제작이 또 가능하고요. 또 이제 저희가 이 장비를 현재 활용하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가 옥토전자라고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해당 장비는 이제 저희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이 장비를 통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제작을 하고 있고 양산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부르는 명칭은 웨이퍼 레벨 옵틱스라고 해가지고 웨이퍼를 바탕으로 직접적으로 이런 마스터 몰딩을 만들게 되면 이걸 나노 임프린팅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하나하나의 이런 다이를 뽑아서 어떤 전장을 통해서라든지 AR이라든지 VR이라든지 또는 이제 라이다 속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이제 대형 제네시스라든지 이런 장비에서 보여지는 그런 전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여기 업체에 있는 그런 옵틱을 써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카니발이라는 이런 장비에서도 차에서도 자체적으로 이런 사이드 쪽에 나오는 그런 어떤 라이트라든지 차량 내부에 있는 그런 이제 스타라이트 다양하게 쓰이는 그런 램프들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있는 업체에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쓰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업체도 이제 현재 현대자동차 쪽이라든지 LG 쪽이라든지 지금 이제 삼성 쪽은 조금 찾진 않습니다. 근데 LG 쪽에서는 현재 이런 광원 쪽으로 많이 좀 연구 분야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나 따전에 잠깐 소개해드렸던 그 메탈렌즈 쪽이 제일 지금 현재 연구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이제 메탈렌즈가 상호가 되고 추구가 되게 되면은 이건 이제 그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큰 시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업체에서는 지금 굉장히 준비가 점점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저희가 서멀 리소그래피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요. 해당 장비는 저희 명칭 나노프레이저라고 하는 명칭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실제로 스위스에 있는 업체가 이제 사실은 이런 기술을 IBM에 있는 그런 연구진과 같이 개발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 상용화가 됐는데요. 한 10년도쯤에 저희 이제 그 하이델베르크 쪽과 같이 이제 좀 인수가 돼가지고 저희 쪽에서도 이제 같이 장비를 지금 현재 공급하고 이제 좀 오퍼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장비의 기본적인 컨셉은 수십 나노의 패턴 구현이 가능합니다. 제일 작게는 15나노까지 패턴 구현이 가능하고요. 사실은 이 장비를 구매할 때 대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프로포잘의 명칭을 보면은 스태퍼를 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의 장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해당 장비의 기본적인 컨셉은 저희가 그 TSPL Thermal Scanning Probe Lithography라고 명칭을 부릅니다. 여기에 보이시는 거는 굉장히 좀 울트라 샤프한 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원자현미경을 한 번쯤 들어보셨거나 활용을 해보셨을 때 원자현미경에서 쓰는 기본적인 원리는 캔틸레버라고 하는 한 7나노, 5나노 되는 굉장히 샤프한 그런 어떤 팁을 사용해가지고요. 거기에 있는 검침을 통해가지고 실제적인 그런 이제 메트롤로지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트롤로지에 대한 지형을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에 대한 AFM 시장은 이제 뭐 현재 국내에는 파그 시스템즈라고 하는 그런 업체가 이제 좀 선두를 좀 이루고 있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거기에 있는 기술을 더해가지고 이 기술에 대한 노광까지도 같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캔틸레버는 단순하게 팁을 통해서 지형을 파악할 수 있는 방식과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수 마이크로초 이내에 순간적으로 한 1300도 이상의 고열을 가하게끔 저희가 정기적인 신호를 주게 되면은 해당 정기적인 신호를 통해 가지고 패턴을 찍어내서 만들 수가 있고요. 다시 좀 돌아올 때는 수 마이크로초 이내에 냉각이 돼서 여기 패턴을 원래 AFM 기능처럼 다시 이거를 지형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이제 제일 많이 쓰는 이제 그 케미칼의 경우는 폴리프탈 아미드라고 하는 PPA를 제일 많이 쓰고 있고요. 해당 이제 PPA 경우는 어떤 그런 열적으로 반응이 팩 확산이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그런 이제 터치만으로도 어떤 패턴 구현들이 가능하고 그 외부 간섭을 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이제 패턴이 구현되는 셀프 리미팅 어떻게 디컴포지션 말 그대로 자체적으로 용해가 되고 또는 이제 또 시각까지 되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로즈드 루프라고 하는 개념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수 마이크로초 이내에 고열을 가하고 수 마이크로초 이내에 냉각이 돼가지고 패턴이 만들어지고 이 패턴을 다시 지역적으로 이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해당 영상처럼 아래에 보이시는 인풋 레이아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 번 구현할 수 있는 스트라이프가 50 마이크로 바이 50 마이크로 정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패턴에 있는 위치대로 총 이제 레이어가 라인이 10번으로 이 장비가 셀프로 구분이 되면은 거기에 있는 부분에 맞게끔 자체적으로 다시 가서 노광이 되고 돌아올 때는 냉각이 돼가지고 이런 패턴들이 구현하고요. 이렇게 돼가지고 전체적인 토포그래피를 저희가 이미지화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빨리 말해가지고 금방 끝날 것 같은데 마지막이라서 좀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레이어 리프트오프라고 하는 개념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리프트오프는 이제 말 그대로 포토레지스트 네거티브를 많이 씁니다. 포토레지스트 네거티브를 써서 시각이 없이 직접적으로 리프트오프의 하나의 라인을 구현을 하는 방식인데요. 도금을 통해서 구현하는 방식이 있는데 해당 거는 이제 희상이 되는 리프트오프와 그다음에 PPA를 두 가지를 동시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기판 위에 리프트오프 포토레지스트를 한 50나노 정도 도포시키고 그다음에 폴리프탈 아미드라고 하는 PPA를 30나노 도포시킨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PPA는 시각이 따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번 터칭을 하게 되면 패턴이 구현이 되지만 이 아래 희생이 되는 리프트오프 레지스트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메시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시각을 진행을 해가지고 뚫려 있는 이 구멍 사이에다가 저희가 메타 증착을 통해서 이바포레이션 해버리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자체적으로 이제 그 리프트 나머지 다 지우게 되면은 도금만 남기 때문에 이런 패턴을 통해 가지고 구현할 수 있는 피치는 약간 70나노미터의 하프 피치 라인도 구현을 할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분야에 따라 가지고 어떤 그런 이제 2D 매테리얼 쪽으로 스몰 갭스 그리고 이렇게 좀 한계가 수십 나노의 굉장히 좀 작은 그런 나노를 구현할 때 쓰는 그런 부분들을 이 장비를 통해 가지고 또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장비로는 응용 기술도 다양합니다. 사실은 이 장비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수나노는 아니지만 15나노에서 20나노까지 굉장히 작은 어떤 레졸루션을 구현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이거 한번 녹음할 수 있는 영역 자체가 굉장히 좀 소량, 50마이크로 바이 50마이크로 굉장히 좀 작은 영역의 스팟이기 때문에 이거를 전체적인 양산으로 쓰는 뭐 4인치, 6인치 또는 이런 사이즈의 웨이퍼를 구현하게 되면은 저희가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대략 한 6달 정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양산용으로 절대 활용을 할 수가 없고요. 대신에 R&D용으로 논문을 쓰기에 굉장히 좀 좋은 장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R&D용으로 나노 어떤 그런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그런 테크놀로지 쪽으로 이제 하시는 그런 이제 연구 분야의 교수님들은 이제 또 이런 2.5D 홀로그램이나 또는 이제 그 다양한 이제 레이저 통해 가지고 패턴도 구현하고 있고요. 나노필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말 그대로 수십 나노로 구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스테퍼를 써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구현의 방식보다는 그런 해당 장비를 통해 가지고 말 그대로 가성비용으로 이렇게 좀 쓰는 그런 이제 경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그냥 저희 장비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이고요. 말 그대로 미세선폭, 수십 나노의 미세선폭을 통해 가지고 어떤 그런 이제 연속적인 사인 웨이브 파장이라든지 또는 이제 블레이즈드 그레이팅, 그리고 광학적으로 설계가 되고 있는 어떤 그런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 쪽에서도 쓰고 있고요. 뭐 기본적으로 이런 블레이즈드 그레이팅이 보통 한 수십 마이크로미터라든지 수 마이크로미터 정도 사이즈가 되는데 여기에 있는 장비를 통해 가지고 쓰게 되면은 대략 한 500나노, 0.5 마이크로미터 이내로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제 하이 레졸루션의 샘플에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내용이 이해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보통 이제 그 페이지 플레이트나 스파이럴 페이지 플레이트라고 해가지고 쉽게 말씀드려서 여기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광학적으로 마이크로 옵틱스로 그냥 활용할 수 있는 현미경으로 보여줄 수 있는 한계를 여기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있는 그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라든지 실리콘 여기에 있는 소재를 통해서 이런 프레이트를 제작을 할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이런 수십 나노의 패턴을 통해 가지고 회절 소작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범위가 뭐 MEMS 쪽이나 NEMS 쪽, 그 다음에 옵틱스 쪽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도 활용이 될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을 공유드리고 싶습니다. 예, 너무 빠르게 얘기해가지고 장편은 벌써 다 마무리됐고요. 관련돼가지고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시면은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